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든 별로 협력하면서 실수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며 배우는 그런 배움이 쑥쑥 일어나는 수학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혹시? 다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TV 자료 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탐구 쑥쑥 시간을 먼저 가져봅시다. 이 네 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담는 순서를 생각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었는데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여기 앞에 은영이가 선생님 순서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순열이 떠오른다고 우리 은영이가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를 은영이의 아이디어로 순열을 한번 이용해 볼 텐데요. 이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총 몇 종류죠 지금? 네, 4개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에서 몇 개를 택하는 순열을 고려하면 될까요? 그렇죠. 4개에서 2개를 택하는 순열을 우리는 고려하면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우리 어떻게 된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렇죠. 4P 2가 되니까 4 곱하기 3이 되어서 우리가 총 경우의 수는 1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담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몇 가지일까요? 똑같지 않나요?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바나나랑 초콜릿을 고른 경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초콜릿과 바나나를 고른 경우와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종원이가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기를 이 두 가지 경우는 앞전에는 다른 경우였지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 종원이가 얘기해 준 사실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경우일 때는 지금 우리가 앞전에 센 것에서 몇 번의 중복이 생기게 되나요? 그렇죠. 바나나 초코, 초코 바나나 두 번의 중복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각 경우마다 딸기 바나나, 바나나 딸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두 가지씩 우리가 계승을 표현해서 나타내면 이 팩만큼의 중복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 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이 4P2에서 중복되는 이 팩을 나누어 줘야 하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답이 6임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수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함께 새로운 개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조합이라고 부를 건데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어떻게 한다? 방금 그렇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서 R개를 택하는데 여기에서 R은 우리가 0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돼서 R인데 R의 범위가 다음처럼 될 때 R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즉 조합의 수를 NCR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조합이 영어로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C를 써서 조합의 수를 NCR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합의 수와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수학 노트에 한번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운 NPR, 즉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잘 대답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것은 조합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지금 네 가지에서 두 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사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순열에서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어 주면 조합이 되겠구나, 조합의 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러면 NCR은 NPR에서 지금 알게를 택했으니까 중복이 얼마만큼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알게를 나열하는 알팩만큼의 중복이 생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어요. 좋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것처럼 이 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계승을 이용해서도 보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배워보는 배움 쑥쑥 시간을 통해서 NCR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전에 배운 사실을 활용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R이 0보단 크고 N보단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지금 NCR이라는 뜻은 N개에서 R개를 순서를 그렇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NCR에서 그저 R개를 택하고 나서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면 그렇죠 순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개를 택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택한 다음 R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이것이 순열이구나, 즉 우리가 추측했던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선생님이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NCR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계승을 이용해서 NCR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NPR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NPR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여기 형주가 얘기해 보려고 하네. 우리 형주가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NPR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자리에 n명, 그 다음에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자리에 n-1 이렇게 해서 총 R개를 생각하면 됐었으니까 마지막에는 n-r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됐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형주가 얘기해 주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승을 이용할 때는 분모분자에 여러분 어떤 걸 곱했었죠? 그렇죠. n-r 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되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식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기억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고 선생님한테 불러줄까요? 좋아요. 자, NCR은 이 NPR의 식을 대입해 주게 된다면 n-r 팩분의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준 거니까 우리가 곱셈식으로 생략해서 정리하게 되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NC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나요?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1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NCN은 실제로 한번 N 대입해 볼까요? 선생님 1이 나와요. 얘기해 주었어요. 왜 그렇죠? 0팩은 우리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이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자 0팩은 몇이었다? 1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것 중에서 NP0은 그렇죠 1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NCN은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었는데 NC0은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로 정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0을 대입해 보면 0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0 팩토리얼을 1로 정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1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아래에 적어도 뒤에 있는 유나 잘 보이나요? 좋아요. 선생님 아래에 그러면은 한 가지 적어주면 NC0은 우리가 방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순열을 통해서 표현하면 NP0 곱하기 0 팩토리얼분의 1이 되고 또 여기에 0을 대입해서 알 수 있었듯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NCR을 표현하는 방법과 또 NC0에 대해서도 1이라고 같이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나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와주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어서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둠 활동지에서 1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또 이어서 함께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지금 모둠 활동의 2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 텐데요. 지금 모둠별로 각자 협력해보고 먼저 푼 모둠은 다른 방법이 있나도 생각해 보면서 문제 이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 몇 분 정도면 충분할까요? 10분 정도. 여러분이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어서 10분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여기 1모듬이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도와줄 게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포함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포함된다는 건 남자가 몇 명 뽑힐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한 명도 안 뽑히는 건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것에 포함이 되나요? 선생님 한 명도 안 뽑으면 그건 포함 안 돼요. 그렇죠. 잘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럼 남자를 한 명 뽑게 되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명 뽑고 3명 뽑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남자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그렇게 해결한 다음에 옆에서 유미가 선생님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 2가지로 다 해결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되었을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해결한 모둠 중에서 발표해줄 모둠이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5모둠이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자, 우리 5모둠의 발표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 우리 저희 모둠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았어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5모둠이 3가지 경우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남자가 1명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2명을 포함하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3명을 포함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았는데 남자를 1명 포함하게 되면 여자가 2명을 선출하게 되니까 따라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남자 5명 중에서 1명만 뽑고 여자는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남자랑 여자를 반대로 말했어요. 좋아요. 5모둠 이어서 계속 발표해 주도록 합시다. 남자 1명을 뽑는 경우는 4C1이고 지금 여자를 2명 뽑을 때에는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1번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서 조합을 사용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계산해주면 4 곱하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NPR로 NCR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5P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답은 40이 나오게 돼요 라고 잘 설명해 주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경우는 아까 남자 2명을 포함했을 때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을 선출하게 되나요? 1명을 선출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남자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명, 여자는 1명만 뽑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계산해주면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어서 30이 나옴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를 3명 뽑는 경우도 얘기해 줄까요? 남자를 3명 뽑게 되면 남자 4명 중에 3명만 선출하면 되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실 중에서 선생님 4C3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NCR과 또 R 자리에 N-R을 대입했을 때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4CL과 똑같으니까 4라는 걸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74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얘기해 주었어요. 오모듬 발표 아주 잘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뒤에 3모듬이 선생님 저희 모듬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았어요.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3모듬의 풀이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3모듬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준 것 같아요. 지금 남자를 적어도 1명 포함이니까 남자를 적어도 1명을 포함한다는 말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내 3모듬이 어떻게 생각해 주었다고요? 선생님 여자만 3명 뽑게 되면 남자를 적어도 1명 포함하는 것이 반대니까 우리가 남자를 적어도 1명 포함하려면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해결해 주었대요.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총 9명이기 때문에 9명 중에 3명을 9C3에서 여자 3명만 뽑는 경우인 5C3을 빼서 해결할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해결하니까 어떻게 나오던가요? 84에서 10을 빼주어서 7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 모든 다 답이 74로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보니까 답을 잘 구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지금 5모듬, 3모듬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우리 모듬의 식이 더 간편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 3모듬이 손을 번쩍 들어주었고 5모듬에서는 선생님 3모듬 풀이가 더 간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왜 그렇죠? 5모듬이 저희는 경우를 3가지나 나눠야 되는데 3모듬은 바로 해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5모듬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적어도라는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 서에서 다음처럼 남자를 1명 뽑지 않는 경우를 빼주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았어요. 조합이란 무엇인지 배워보았는데 순열과 차이가 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다? 저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되는 만큼 나누어서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NCR을 계승으로도 구해보았고 이 NCR과 NCN-R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대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문장을 포함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에서 협력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수업 일지에 잘 기록해 놓았으니까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